자, 전 시간에 제가 예고 드렸듯이 이번 시간은 그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드웨어하고 이제 소프트웨어일 텐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떤 장치들이 있고 어떠한 원리로 이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배울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컴퓨터 구조 하드웨어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하드웨어에는 장치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의 앞에 가면 뭐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본체가 있고요,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드웨어를 분류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나눠서 총 3가지로 그 장치를 분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처리 장치. 중앙처리 장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앙처리 장치는 이 하드웨어에서 이 중앙처리 장치는 우리 몸에서 이 머리의 역할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연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시켜서 이제 팔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머리는 생각하고 뭐 계산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각 부분들, 내 몸에서 이 각 부분들,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동작하게 움직이게도 지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도.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는 2가지 종류로 연산 장치하고 제어 장치를 지칭을 하죠.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연산 장치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뭐겠어요? 뭐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러한 연산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1이고, 2 곱하기 2는 4고,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을 할 수 있는 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떤 숫자적인 어떤 사칙 연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이 사칙 연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도 판단할 수 있죠.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노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옆에 있는 애가 있는데 정말 미워 죽겠어.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죽겠어. 그렇다 해서 죽이면 돼요? 안 되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머릿속에서 no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연산이라고 하면 논리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yes or no 혹은 1 혹은 0 뭐 이런 것도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 2가지를 가지고서. 그래서 얘는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논리 연산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연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죠. 내 팔아 움직여라 라고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머릿속에서 내 팔이라 움직여라 라는 신호를 내 팔에 있는 근육에 보내서 움직이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제어 장치가 하는 행동은 명령을 해석을 하고, 명령을 해석한 이 명령 해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각 내 팔은 팔, 다리면 다리, 얘를 이제 컴퓨터 부품으로 옮겨 놓으면 각 장치, 각 장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PU라고 하는 동작의 원리는 사람의 뇌와 동작하는 원리가
완전히 거의 90% 이상 비슷해요. 오케이, 그래서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CPU라는 장치고, 이런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는 전부 어디에 들어있다? 어디에 들어있다? 주기억 장치. 영어로 하면은 CPU. 센트럴, 중앙이 뭐예요? 센트럴. 처리, 프로세스. 장치, 유닛 돼서 CPU가 되는 거예요. CPU. 이게 이제 CPU에 대한 전체적인 대략적인 어떤 설명입니다. 설명.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1과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얘를 어떻게 배우냐? 중앙 처리 장치를 배우면서 연산 장치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제어 장치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세부적인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중앙 처리 장치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기억 장치를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장치는 크게 자, 두 종류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로 나눌 수 있고요. 주가 되는 기억 장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주기억 장치를 뭐 하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요. 자, 어떠한 의미에서 얘는 보조를 하냐라고 하는 거는, 주기억 장치는 그 용량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시는 혹은 노트북 혹은 여러분들 항상 손에 쥐고 다니시는 핸드폰의 주기억 장치의 용량은 2기가, 4기가, 8기가, 16GB 안에서 끝날 거예요. 이런 작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큰 공간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통신도 빨라지고 이러면서 얘가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에요. 소위 얘기하면 여러분들 영화 한 편 다운받아서 보는데 작으면 4기가, 크면 8기가, 최고화질로 보면 16기가짜리 있습니다. 기가바이트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 주기억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보조하고 싶은 거예요. 더 큰 공간에 저장하고 싶은 거죠. 그게 보조기억 장치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기억 장치가 크겠어요? 보조기억 장치가 크겠어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크겠어요?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크겠어요? 당연히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커야죠. 얘가 더 작으면 말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주기억 장치를 보조하기 때문에 얘를 보조기억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주기억 장치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와 뭐로? 램과 롬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램은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영어로 써드린 이유는, 이 영어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특징을 기억하기가 쉬워서요. 먼저 램 같은 경우에는 랜덤, 임의로. 이 랜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임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랜덤하게 라는 말은 아무거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랜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일정 부분을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면 이 가운데로 직접 탐색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정하는 부분으로 직접 읽어드릴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랜덤은. 이 중에서 아무거나의 의미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랜덤으로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리드 무슨 말이죠? 우리 뭐 초등학생 정도면은 다 알 수 있는 단어죠. 리드 뭐죠? 리드가 무슨 의미예요? 읽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only 단지 뭐 오로지 그런 말이죠, 그렇죠? 메모리란 뜻이죠, 그렇죠? 합쳐봅시다, 그렇죠? 오로지 읽을 수밖에 없는 메모리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읽을 수밖에 없는 메모리다. 이 말을 쓰다로 바꿔보면은 쓸 수 없다. 맞죠? 읽다와 쓰다를 만약에 반대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읽기만 한다라는 말은 쓸 수 없다란 말이죠. 그렇죠? 쓸 수 없는 메모리야. 어느 하나의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A4 용지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지금 써져 있죠. 여기에.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여기다 쓰지 마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용이 있는 프린트물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다가 어떠한 것도 쓰지 말고 뭐만 해? 읽기만 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겠죠? 읽겠죠? 그리고 얘를 덮어뒀다가 내일 열었는데 이 내용이 없어. 이 내용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쓸모가 있겠어요? 쓸모가 없죠. 항상 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겠죠. 날아가지가 않아야 되겠죠, 이 내용이. 그래서 얘를 무슨 메모리라 하냐? 비발성 메모리다. 휘발성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왜? 읽기만 하니까, 쓰지 않으니까 내가 어떠한 메모리에다가 쓸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냥 사용하는 빈 연습장 A4 용지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쓸 때마다 새로운 종이를 줘. 거기다가 내가 연습해. 상관없죠. 상관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매일매일 봐야 되는 자료예요. 그럼 이 내용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컴퓨터를 전원을 차단하고 재부팅을 했을 때 내용이 날아가지 않고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야 되는 메모리를 비발성 메모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디다 저장을 해요? 롬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오케이? 롬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자, 반면에 램이라는 거는 뭘 뜻하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램의 특징을 다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실생활에 이미 다 경험하고 있어. 램의 특징을. 어떻게 경험하고 되냐면 여러분들 다 제가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컴퓨터를 내가 쓰고 있는데 컴퓨터가 너무 느려졌어, 갑자기. 혹은 어떤 걸 막 더블 클릭했는데 실행이 안 돼. 그럼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예요? 재부팅 하죠? 그쵸?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램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컴퓨터를 사용을 하면은 이 사용하는 것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 이러한 내용들을 이 램에다가 다 저장을 해 놓는데, 이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혹은 충돌이 나다 보니까 컴퓨터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안 되는 거죠. 느려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를 끄죠. 그럼 끄면은 이 램에 있는 내용을 싹 지우고 다시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즉 얘는 전원을 차단을 시키면 그 내용을 전부 다 날려버리는 휘발성 메모리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램과 램이 어떤 게 휘발성이고 어떤 게 비휘발성인지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read only memory, 롬, read only memory. 읽을 수밖에 없대. 그럼 내용 절대 지워주면 안 되지. 그럼 뭐야? 비휘발성. 그에 반면 램. 램은 재부팅하면 싹 지워지네? 휘발성.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램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램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SRAM과 DRAM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RAM은 이 S가
스테이틱이라는 뜻이고 얘를 우리말로 하면은 정적 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D는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얘는 동적 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은 헷갈려요. 제가 S램의 특징, D램의 특징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가 S램이었지? 뭐가 D램이었지?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제가 또 기억을 시켜드릴게요. 자, 정적이라는 말이 있고 동적이라는 말이 있죠. 뭐 동적이라는 뜻을 느낌을 잘 생각해 보면은 뭔가 막 이렇게 활달하고 막 저 녀석은 참 동적인 녀석이야. 뭐가 탁탁 막 분주하게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정적이라는 놈은 저 녀석은 참 정적인 녀석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묵묵히 자기를 할 것 같잖아. 그런 느낌 들죠? 그런 느낌 안 들어도 그런 느낌으로 껴 맞춰요, 그냥.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정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녀석이 더 일 처리가 빨라요. 빨빨 걸리고 돌아다니는 놈은 부산해. 뭘 시켜도 돌아다니면서 그놈 뭐 또 잡아와야 돼. 그래서 얘는 느려요. 뭐에 비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예요. 얘가 느리다고 해서 얘는 완전 느린 기억장치야.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도 빠른 녀석이에요. 하지만 얘에 비해서 느리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릴 거면서 자, 그리고 하나만 더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얘도 잊어버리지 않게 얘는 동적인 녀석이야. 빨빨거리고 막 돌아다녀. 그래서 빨리 에너지가 달아. 그래서 빨리 다시 돌아다니게 충전해줘야 돼요. 실제로 컴퓨터에서 제가 얘기한 이런 얘가 적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편법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재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 D램하고 S램을 분류하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정답으로 고르게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어떤 게 재충전인지. 얘는 재충전이 필요 없어요. 스테이트 램은,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요 노란색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서 뭔가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롬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우리 컴퓨터 일반 혹은 어떤 시험에서는 딱 4종류의 램만 지금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 롬이 4종류의 롬만 다루고 있어요. 그 롬이 첫 번째가 마스크 롬, 두 번째가 P 롬, 세 번째가 EP 롬, 네 번째가 EP 롬. 이렇게 총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간단하게 이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마스크롬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X1 여러 번 전기 이렇게 써두시고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번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마스크롬은 공장에서 이 롬이라는 걸 만들 때 이 내용을 꽝 찍어서 팔아요. 여러분들 쓰세요 라고 롬을 팔아. 그러면은 꽝 찍힌 내용으로밖에 못 써. 이해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꽝 찍힌 내용으로밖에 못 써.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전자제품. 자, 전자제품 코드, 전자제품 메모리를 램으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뺄 때마다 내용 다 잃어버리네. 밥솥이 뺄 때 코드 빼면 안 돼. 그 다음부터 AS 가져가야 돼. 그럼 쓰겠어요? 못 쓰죠. 아니 뭐꽝 찍어놓고 이 내용으로만 쓰는 거야 무조건.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무슨 버튼 누르면 그대로만 움직일 거 아니야. 그 안에 들어있는 대로만.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피롬. 피롬은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장에서 팔 때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메모리를 롬을 팔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 세팅하는 거야. 한 번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그 상태로 계속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메모리.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피롬은 얘는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이 이가 뭐겠어요? 지웠다, 힌트. 지운다. erasable. erasable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지울 수 있는,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롬이다라는 뜻이고, 자, 요 이는, 이 피롬은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롬이었죠. 그쵸? 근데 앞에 이가 하나가 더 붙었죠. 그쵸? 얘는 제가 여기다 힌트 줬죠. 전기. 그럼 뭐 했어요? 일렉트로닉. 전기적 신호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롬이다라는 뜻이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쉽죠? 바로 외워지죠. 그쵸? X1 여러 번 전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두 가지로 제가 나눠 드릴게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는 이 보조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순차 접근 기억 장치. 순차 접근 기억 장치고요. 두 번째가 직접이겠죠? 직접 접근 기억 장치. 영어로 하면은 순차 접근 기억 장치는 SASD. 직접 접근 기억 장치는 DASD로 이야기를 합니다. D요. 그래서 여기 있는 S가 시퀀셜이고요. 여기 있는 D가 다이렉트예요. Sequential Access Storage Devi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 기억 장치다. 얘는 Direct Access,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 저장 장치다 라는 뜻인데, 자, 순차 접근 기억 장치는 전부 다 테이프 기억 장치예요. 무슨 테이프, 무슨 테이프 이렇게 끝나야 다. 자기 테이프, 무슨 테이프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 사용을 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순차 접근 기억 장치예요.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했을 때 단점과 장점 똑같이 여기에 적용돼요. 아시겠죠? 직접 접근 기억 장치는 그의 반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래서 얘는 뒤에 디스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디스크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입출력 장치가 있겠죠.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입출력 장치는. 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마우스 입력 장치예요? 출력 장치예요? 확실히 들지 않으시나요? 혹시 출력 장치일까봐? 자, 마우스로 이렇게 뭐 보시는 분. 오, 빛이 빨간색이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 없죠? 그렇죠? 마우스 자꾸 움직이잖아요. 컴퓨터로 뭔가 신호를 집어넣잖아요. 입력 장치죠. 키보드. 입력 장치겠죠. 모니터, 출력 장치, 프린터, 출력 장치 끝.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뭔가 컴퓨터에 집어넣는다, 입력 장치. 아웃풋 한다, 나온다, 출력된다 라고 하면 출력 장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요 별표 친 노란색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몸에서 뇌와 같은 장치, 머리, 두뇌와 같은 장치가 뭐라고 했어요? 중앙처리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앙처리 장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중앙처리 장치는 연산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만 가능을 하지 뭔가를 기억하진 않아요. 우리 뇌는 기억까지 하죠. 그렇죠? 어떤 뭐 숫자라든지 어떤 글자라든지 이런 것도 기억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에서는 방금 설명했던 주기억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주기억 장치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중앙처리 장치가 뭔가 처리를 하겠죠. 야, 주기억 장치야, 뭐 좀 줘봐. 내가 처리했어. 다시 줄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 처리했어. 집어넣어. 가지고 와, 처리했어. 집어넣어. 내가 지금 CPU예요. 주기억 장치에게 야, 뭐 좀 가져와봐. A 좀 가져와봐. 가져왔으면 A를 가공해서 B야 하고 주고. 가져와서 B 가공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기억 장치는 크기가 작으니까 얘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억 장치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기억 장치에다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이력서를 쓰려고 그래요. 이력서가 지금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한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력서에다 마우스 놓고서 더블 클릭하죠? 그쵸? 그거 더블 클릭하죠? 그 이력서는 어디 저장되어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데 걔를 더블 클릭하니까 이 내용이 어디로 가요? 주기억 장치로 가는 거예요. 이 더블 클릭 실행의 의미는 뭐냐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함의 의미는 얘를 실행을 함으로써 이 내용을 주기억 장치에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보조기억 장치 안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통신할 수가 없어요. 얘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줘야 그 다음부터 내가 거기다 타자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은 다시 뭔가 행위가 일어나면 입출력 장치가 타자를 치든지 입력 장치가 타자를 치든지 어떤 행위가 일어나면 걔를 연산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를 보내고 주기억 장치는 다시 변환된 내용을 중앙처리 장치는 다시 그 변화된 내용을 주기억 장치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큰 그림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자, CPU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얘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얘는 주기억 장치는 그에 반면에 얘 빠르긴 하지만 얘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처리를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는데 얘가 데이터를 올려줄 때 천천히 올려주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의 전체적인 그 빠르기, 속도가 얘에 맞춰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컴퓨터 쓸 때 답답해 죽을 거예요. 아마 마우스 움직이면은 짠 이렇게 하고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1초 2초 후에 짠 하고 움직이는 거야. 그럼 답답해 죽겠죠. 어떻게 써?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사람들이 얘를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얘가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 8기가, 16기가 이런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보다 더 작은 만큼의 메모리를 중간에 하나 두어보자. 얘보다 작은 녀석을 중간에 두어보자. 라고 해서 얘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요 중간에 있는 빠른 녀석에다가 집어 넣어주고
니네 둘이 빠르게 처리해. 주고받으면서.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마우스를 한 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에 따른 어떤 처리하는 명령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마우스 움직였네? 여기다 마우스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우스의 움직임을 빠르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더 빠른 장치를 하나 두는 겁니다. 얘와 얘를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기억 장치를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죠? 뭐가 빠르다고 했어요? 뭐가 빠르다고 했어요? SRAM이 빠르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SRAM이에요. 얘는 SRAM보다 어때요? 느리다고 했죠? 얘는 무슨 램이겠어요? DRAM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캐시 메모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시 메모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있죠. D램, 정적 램은 뭐로 사용한다? 캐시 메모리로 사용을 하고, 얘는 무슨 램? 주기억 장치로 사용을 한다라는 게 이제 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얘네들을 구성하는 소자라든지 뭐 더 D램과 SRAM의 더 자세한 특징이나 설명은 우리 이제 이론 나가면서 그때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죠. 자, 또 하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우리 일상생활에 예를 들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를 한 편 보려고 그래요. 영화, 요즘 유행하는 영화 뭐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아이언맨을 다운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한테는 아이언맨이 신작인가 봐요. 아이언맨을 다운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보조기억 장치에 내가 보고 싶은 그 영화가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얘 크기가 내가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8기가예요. 8기가짜리 영화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 8기가짜리 영화를 받았는데 내가 얘를 보려고 더블 클릭하면,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력서 더블 클릭하면 그 이력서를 얘로 올린다라고 했는데, 8기가짜리 영화를 보기 위해서 8기가짜리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 8기가가 주기억 장치에 다 올라가면은 주기억 장치 터져요. 더 이상 쓸 공간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제가 만약에 주기억 장치 4GB짜리 컴퓨터를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다 올리지도 못해. 실행 못하네요, 그럼. 그쵸? 이러한 식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올라가요. 일부분만. 그래서 이 8기가 부분에서 당장 내가 지금 영화를 처음에 동작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 꼭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당장 내가 보려면 0초부터 5분까지의 영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올라가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이 사실상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분이. 여기에 있는 일부분이 올라가면은 이 일부분이 여기에 올라가겠죠.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뭐 8기가짜리인데 뭐 한 10메가만큼 이렇게 올라갔다. 10메가바이트만큼 올라갔다. 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메모리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 부분에 또 일부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일부분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메모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 생각을 해봐요. 얘가 중앙처리 장치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중앙처리 장치 바로 하단에 있는 메모리를 용량은 크고 속도는 굉장히 빠른 메모리로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 비싸서 못 사요. 컴퓨터 비싸서 못 사요.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하나도 없어야 돼.
컴퓨터 있으면 뭐 진짜 막 금수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고성능을 낼 수 있게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적은 비용으로도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메모리의 계층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층. 그래서 가장 빠른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중앙 처리 장치 내부에 있는 정말 작은, 정말 깨알 같은 그런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가 뭐냐? 레지스터예요. 어찌됐든 캐시 메모리도 중앙 처리 장치 내부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작은 공간에 그 기억 장치가 또 존재를 하는데 가장 빠른 기억 장치가 그게 레지스터라는 기억 장치가 있어요. 이 레지스터는 컴퓨터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메모리 기억 장치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장치예요.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 다음엔 당연히 뭐겠어요? 캐시 메모리겠죠? 캐시 메모리 다음엔 뭘까요? 캐시 메모리 다음에는 이거 위에서부터 읽으면 되는데 이제 뭐죠?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다음에는 뭐겠어요? 보조기억 장치. 이 보조기억 장치에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 속도가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냥 퉁 쳐서 보조기억 장치로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다? 빠르다. 위로 올라갈수록 빠르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 크기는 어떻다? 크기는 작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내려가면은 속도는 느려지지만 크기는 커진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정말 이 컴퓨터의 세계도 공평한 게 크기는 큰데 빠른 기억 장치는 없어요. 아시겠죠? 크기는 크지만 빠른 기억 장치는 없어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빠른 거고 크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작은 거는 빠르기 때문에 쓰는 거고 느리지만 큰 거는 이만큼 많은 양을 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위치에 그 용도에 맞게 기억 장치의 계층이 그려지는 거죠. 계층 구조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는 이쪽 끝으로 오세요.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는 하드웨어를 배웠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봅시다.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두 번째로는 응용 소프트웨어.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또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운영체제, 두 번째로는 번역 프로그램, 세 번째로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단어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알고 계신 단어지만 시스템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쓰고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갖고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썼던 학사 운영 시스템. 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모든 것들, 기계,
장비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오케이? 그 말이 여기서 쓰였어요. 시스템이라는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프트웨어인데 이 시스템에 동작하는데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소프트웨어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컴퓨터가 동작을 하는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컴퓨터를 맨 처음에 조립식 PC나 이런 걸 사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운영체제를 까는 거예요. 윈도우 설치라는 걸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지. 컴퓨터 운영체제를 설치 안 한 컴퓨터를 어떻게 써요? 말하면 듣나요? 아니죠.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런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같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더 편하게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드리면은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우리 앞에서 배운 저런 하드웨어가 있어요. 저런 하드웨어를 그냥 갖다 사다만 놓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럼 사용자가 제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력서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컴퓨터죠. 그런 것도 안 하면 어떻게 컴퓨터예요, 그게. 그쵸? 그러면 하드웨어가 있고 우리의 사용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용자가 이미 저장해 놓은 이력서 파일을 보고 싶다. 그럼 이력서 파일을 어떻게 해요? 윈도우 상에서 파일에다가 아이콘 해야 되고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럼 그 행위를 운영체제가 받아들이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 올리고 화면에 띄워주고 이 행동을 다 하잖아요. 하드웨어를 동작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사용자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중간에 있는 게 얘가 OS예요. 운영체제. 중간에 있는 게. 오케이? 자, 번역 프로그램은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못 알아듣죠. 컴퓨터 언어를 사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컴퓨터 말로 바꿔주고 컴퓨터 말을 우리 말로 다시 바꿔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유틸리티는 컴퓨터를 동작하는데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로운 것들, 뭐 바이러스를 체크를 해준다든지 뭐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하드웨어는 파트 1에서 볼 거지만 운영체제, 얘가 하는 일, 지금은 간단하게 이것만 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지만 얘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파트 2에서 세세하게 볼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파트 1을 공부를 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컴퓨터의 부품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배우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파트 2를 볼 때는 아, 하드웨어와 사용자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하는 일을 봐야 되는구나,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인드로 공부를 시작을 해야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더 잘 돼요. 하는 말들이 이해가 돼요. 거기에 없는 내용도 내가 생각하게 돼.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이런 것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응용이 영어로 뭐죠? 응용이 영어로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 다 알죠? 그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모르시는 분 없죠? 요즘 핸드폰 앱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의 약자가 뭐예요? 앱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설치하는 게 전부 다 이거예요.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에 설치하는 게 다 이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오케이? 그 모든 것들을 이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하는 데는 필수로 필요하진 않지만 내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성을 갖고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내용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 카메라 이쪽 요 부분 보여주세요. 여기에다가 중앙처리 장치 있고 캐시 메모리 있고 주기억 장치 있고 보조기억 장치 있는데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기억 장치로 올리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 캐시 메모리로 올린 다음에 중앙처리 장치는 캐시 메모리와 서로 데이터 통신을 하면서 어떤 처리를 하고 그 내용들은 다시 저장이 되는 이러한 계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교재 제가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48페이지에 있어요. 48페이지. 지금 한 번 드린 다음에 진도 나갈 때 이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써야 되죠. 그렇죠? 이력서를 쓰려고 봤더니 내가 한 2년 전에 써놨던 이력서가 있네요. 그렇죠? 2년 동안에 나의 어떤 자격증도 짰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이력이 더 발생을 해서 이력서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년 전에 쓴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2년 전에 쓴 이력서를 더블 클릭했어요. 그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했어요. 그렇죠? 제가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떠한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 파일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내용들이 주기억 장치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자신이 없으시죠? 영어로 기억하세요. 영어로 내가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 주기억 장치로 로드된다. 로드된다라는 말이에요. 로드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 내용은 메모리로 로드됩니다. 그쵸? 메모리에 로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눈에 화면에 짠 하고 보이겠죠?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IO 유닛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메모리, 그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뺄 내용 빼고 집어넣을 내용 집어넣고 타자를 막 쳐가지고 집어넣겠죠? 그럼 그 내용들이 인풋되고 그 인풋된 내용이 또 아웃풋되고 인풋되고 아웃풋되고 하면서 보여지겠죠? 그쵸?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느냐?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은 어디로? CPU로 어떻게 돼요? 로드돼요. CPU에서 그걸 처리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력서를 아웃풋에서 보여줬습니다. IO 장치에서 만약에 내가 키보드로 A라는 단어를 쳤어요. 그럼 A라는 인풋을 메모리에게 보내주면 A를 집어넣어라. 로드로 CPU에게 보내주면 CPU는 그 A를 처리를 해서 다시 메모리에게 뭐를 해요? 스토어를 해서 다시 아웃풋으로 우리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단지 A라는 키보드 하나만 눌렀지만 이 컴퓨터는 인풋, 로드, 스토어 다시 보여주고 이 행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키보드를 치는 동안. 이해하시겠죠?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했죠. 그렇죠? 막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돼서 컴퓨터가 꺼져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다 똑같은 생각일걸요? 무슨 생각해요? 응? 왜 아무 생각 안 나요? 꺼졌구나. 무슨 생각 들겠어요?
저장 안 했다. 그 생각 들죠? 아, 저장 안 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작업들 다 어떻게 돼요? 날라갔겠네? 여러분 다 알잖아. 몰라요, 이거? 여러분도 모르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아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대답하기 싫으면은 고개만이라도 끄덕거려줘요. 맞죠? 다 날라갔겠네. 이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거를. 근데 왜 날라갔겠어요? 여기밖에 안 왔잖아. 여기밖에 안 갔잖아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메모리. 주기억 장치 했을 때 뭐였어요, 얘가? 램이잖아요. 램은 무슨 메모리? 휘발성, 비휘발성? 휘발성, 비휘발성? 휘발성. 정전돼서 전원이 차단됐대. 내용 다 날라갔죠. 아, 저장 안 했다. 그 저장 행위가 뭐예요? 세이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열심히 한글 문서를 치고 있고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쓰는 행위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은 세이브를 할 거 아니에요. 아, 다 썼네. 저장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저장하면은 여기에서 내 이력서 파일, 작성한 이력서 파일, 아까 내가 로드했던 그 이력서 파일들이 수정된 내용이 보조기억 장치로 세이브 되는 거예요. 스토어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스토어하고는. 여기에서의 스토어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세이브는. 세이브는 무슨 뜻이냐면 영구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이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도 설명함도 중요하지만 이 용어들을 아셔야 돼요. 스토어라는 용어, 로드라는 용어, 세이브라는 용어, 이런 것들. 로드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적재예요. 적재. 적재. 이 적재라는 단어는 한자인데 적이 쌓을 적. 그래서 올려놓는다, 이렇게 쌓아놓는다 라는 뜻이에요. 올린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적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로드. 그리고 스토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의미고,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일시 저장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세이브는 뭐다? 영구히 저장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전체적인 이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은 뭐 중간에 여기 뭐 캐시 메모리도 빠져 있고 뭐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들이 빠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주고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파일을 내가 실행을 시키면 적재가 된다. 어디에? 램, 즉 주기억 장치에.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된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CPU와 동작을 하는 거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기 메모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메모리 안에서 서로 입출력 장치도 연결되고 CPU도 연결되고 하면서 로드, 스토어도 하고 뭐 아웃풋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인풋으로 받기도 하고 서로 이러한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가 우리가 그 파일을 영구 보장을 해야 돼, 영구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세이브를 이용을 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동작으로 컴퓨터 시스템이 돌아간다라는 거고, 그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제가 그때 이제 레슨 13 강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거기 부분에 또 설명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수의 체계를 볼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숫자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갈게요.